전 세계가 도쿄 올림픽에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유럽에 참교육을 당하는 일이 나왔습니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번 일로 가슴 후보 관방장관에게 외무상 등의 일본 고위급 인사들이 크게 당황한 상태라는 것이 전해졌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일본 정부가 눈엣 가시로 여기고 있는 베를린 소녀상이었습니다. 일본은 위안부에 대해 날조 자료를 퍼뜨리고 한국에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소녀상을 매우 싫어합니다. 특히 미국이나 독일 등의 영향력이 있는 국가에 소녀상이 설치되는 것을 제일 경계하고 있죠. 한국과의 역사 문제 날조와 선동을 일삼고 있는 일본이 선진국들을 끌어들여서 억지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추악한 전략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일 베를린시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설치됐을 때 일본은 말 그대로 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들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라며 난리를 쳤죠. 뿐만 아니라 일본 대사관이 베를린 시회에 강력하게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하며 철거를 요구했으며 모태기 외무상까지 맡은 독일 외교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소녀상을 물러달라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집권 여당 의원 82명은 일본의 존엄성을 해치지 말고 일본과 한국의 매우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지 말라라며 집단 서한을 보내기도 했죠.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압박에도 베를린 시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평화의 소녀상 연구 설치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철거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어 독일 국립박물관에도 소녀상이 전시됐을 뿐만이 아니라 21일부터는 뮌헨에서도 소녀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치의 비뚤어진 민족주의를 절대적으로 배격하는 독일의 정서와 올바른 역사인식을 수호하려는 독일 의회의 노력이 위안부 피해 문제를 알리려는 시민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직감했는지 일본은 추악하고 더러운 방법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독일 시민을 도용하여 소녀상을 전시하는 실무진들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독일인을 가장한 똑같은 내용의 메일이 지금까지 수백 통 쏟아져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본 측에서 방해 공작을 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한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개입했을 거라는 추측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메일의 내용에는 그동안 일본 정부가 보내왔던 극비의 항의 서한과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메일의 내용 중에서 관계자들을 가장 황당하게 한 내용은 독일 정부는 600만 명의 폴란드인을 학살했다. 일본이 폴란드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각상을 세우면 독일인으로서 어떨 것 아니냐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관계자들은 일본이 이런 식으로 방문하는 게 어이가 없다고 말하며 독일인으로서 당연히 좋은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있어서도 구원이 되고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모두가 승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독일인의 메일 주소를 수집해서 이메일을 보내기까지 큰 노력을 들였을 텐데 얼마나 속이 타면 전시 방해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 것일까라고 말하며 일본 정부의 실체를 드러냈는데요. 나치 독일을 언급하며 독일을 압박하려던 일본의 추악함이 결국 도마 위에 오르자 유럽의 유력 매체들은 일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베를리너 자이퉁에 의하면 바이에른 주의회 관계자는 일본의 방해 공작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일본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지 않으면 독일뿐만이 아닌 화합과 통합을 이루어낸 유럽과 이해관계를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와 스페인 매체들도 정부 차원에서 소녀상 전시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는 일본에 대해 이런 식의 접근은 있어선 안 된다고 일갈하며 과거사에 대한 강한 부정은 일본이 스스로 몰락할 수 있는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를 보고 이러다가 일본이 정말 큰일 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며 두려워하는 심리를 드러냈는데요.
해당 사안에 대한 일본 반응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한국과의 역사 문제는 한국과 1대1 싸움이 아니게 됐다. 전 세계와 일본의 싸움이 됐다. 독일은 꾸준히 일본의 과거사 반성 요구를 해왔었는데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독일을 따라하는 국가가 늘어났다. 그들이 독일을 따라 일본의 반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뻔하다. 그들에게 일본보다 한국이 주는 국가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독일은 일본과 단교를 했을 시 얼마나 큰 손해를 입을지 계산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무슨 자신감으로 이란 간의 역사 분쟁에 한국 편을 들고 있는 거지. 도쿄 올림픽으로 일본이 힘없고 돈 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생기고 있는데 이참에 독일에 강하게 나가서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보여줘야 한다. 독일은 일본과 단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부가 독일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을 때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독일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소녀상 전시를 이어나갔다. 정말 일본이 역사인식을 바로 가져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닐까. 지금처럼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가 고립될까 봐 두렵다. 한국이 언제 이렇게 돈이 많아진 걸까? 얼마나 많은 로비 자금을 뿌려댔기에 유럽 국가들이 다 한국 편을 들고 있냐는 말이다.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조차 소녀상이 전시되었다.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가 로비 자금을 전 세계에 뿌리고 있는 정황을 파헤쳐야 한다. 그러면 결국 한국의 이미지만 나빠질 것이다.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충고를 하자면 당장 정부에 한국에 사과하고 대화를 모색하라는 시위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일본인들만 모르고 있다. 무지해서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민당이 집권하기 위해 현안을 부추기는 것은 반드시 치명적인 아픔으로 돌아올 것이다. 한국의 힘이 강해졌다고 해서 한국에 사죄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치명적인 아픔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일본이 사과했다는 것을 이용해서 막대한 자금을 뜯어가고 영토를 빼앗아 갈 것이기 때문이다. 자민당도 한국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만약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일본과 한국의 역사 분쟁에서 한국의 편을 든다면 그때는 어쩔 셈이지 미국이 중립을 지켜준다고 해서 안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주변국을 침략했던 일본이 역사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국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지금의 선진국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를 깨버리는 것이고 결국 일본이 고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향력 있는 선진국 중에서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 과거의 한국은 힘없는 국가였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문제였지만 이제는 한국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진국이 됐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양국 간의 역사 분쟁에 다른 국가들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 진심으로 한국과 역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한국이 말하는 것만큼 과거에 큰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른 국가들의 눈치를 봐서라도 한국과 급한 문제를 해결하자. 어느 순간부터 일본이 역사와 화해하지 못했다는 이미지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 이미지가 굳어진다면 미국도 일본에 지금처럼 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